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단원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1.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쪽이고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4.19 혁명과 시민들의 노력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분은 누구시죠? 네, 맞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죠. 링컨의 연설에 담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에 대한 의미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진행됐을 때의 그 연설인데요. 여러분들 미국 남북전쟁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이야기할게요. 예전에 링컨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미국은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노예 해방으로 인해서 갈등이 깊었어요. 미국의 북부지방에서는 흑인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미국의 남부지방에서는 흑인 노예를 계속 존속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팽팽하게 했어요. 그래서 갈등이 커지자 결국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에서 일어난 전투는 5만 명이 넘는 많은 사상자를 냈고요. 당시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이곳을 찾아 죽은 병사들을 추모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지키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고 이를 지켜내기 위해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싸웠던 그분들이 애타게 이루고자 염원했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 모두는 새롭게 보장된 자유를 누릴 것이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연설을 했죠. 자,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이런 정부는 어떤 정부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정부. 국민이 투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부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해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국민을 위해서 모두 정치를 하는 그런 나라를 말하죠. 그런 민주주의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들어서기를 국민들이 간절하게 염원했었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정부가 들어섰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처음부터 그런 정부는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독재 정치가 계속 이어졌고 많은 국민들이 그 독재 정치를 타도하고 이런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 5학년 때 역사 시간으로 잠시 돌아가서요. 8.15 광복 해방을 맞고 나서 우리나라와 북한은 분단되죠. 그래서 이 북한은 북한만의 정부가 들어서고 남한은 남한만의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 대통령이 누구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대통령의 임기가 몇 년이죠? 맞습니다. 5년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5년 동안 대통령을 하고 물러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헌법을 바꿔가면서 계속 대통령이 되어 독재 정치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또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로 국민의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는 계속 정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960년 3월 15일에 예정된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고 부정선거를 계획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정부통령 선거가 뭐죠? 옆에 노란색 박스를 봐주세요. 정부통령 선거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함께 뽑는 선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부통령이 없죠. 그런데 이때는 대통령도 뽑고 부통령도 뽑았어요. 부통령이 계셨던 당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계획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정선거가 실행되게 되는데요. 여기 이 사진을 보면 유권자들에게 돈이나 물건을 주면서 이승만 정부에 투표하도록 했대요. 돈도 주고요. 그때는 고무신을 신던 시대라서 이렇게 고무신을 신으면서 이승만 정부에 투표하도록 국민들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표한 용지를 불을 태워 없애거나 조작된 투표용지를 넣어서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기도 했고요.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투표하기도 했답니다.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15 부정선거에서 이승만 정부는 다시 한번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선거를 계획했을 당시 대구에서 최초의 학생민주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잘못되었다라고 학생민주운동이 일어났고 학생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게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3.15 부정선거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민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이승만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시위에 참여하기 시작했고요. 대구에서 학생운동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던 시위가 결국 3.15 부정선거가 결과가 발표되자 마산에서 비판하는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위에 참여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일어났대요. 특히 이 시위에 참여했다가 실종된 고등학생 김주열 학생이 마산 앞바다에서 죽은 시체로 발견하게 되자 시민들과 학생들의 시위는 더욱더 확산되게 됩니다. 지금 고 김주열 학생이죠. 원래 김주열 학생은 마산 학생이 아닙니다. 남원에 있는 지역의 학생인데 잠시 마산에 왔다가 이런 변을 당하게 됩니다. 시위에 참여하면서. 그래서 이 고 김주열 학생의 죽음은 결국 도화선이 되어서 4월 19일 전국에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를 잃은 형 누나들의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여러분. 또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모두 김주열 학생의 죽음을 안타까워했고요. 잘못된 정치를 바로 잡으려면 시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들의 생각을 표현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산에서 일어난 시위는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전국 시위로 확대되게 되고요. 4월 19일 전국은 3.15 선거는 불법 선거다. 정부는 마산 사건을 책임져라 등의 구호로 가득하게 됩니다. 자, 지금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을 지지하며 정부에 항의하고 있죠. 그리고 시민들은 질서를 지키면서 사회혼란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어요.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다치거나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시위가 더욱 거세어지자 이승만은 국민들의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3.15 부정선거는 무효 처리가 됩니다. 이후 국민들은 올바른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했고요. 그 결과 재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여러분들과 같은 초등학생들입니다. 왜 초등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했을까요? 지금 4.19 당시에는 중고등학생, 대학생은 물론 초등학생들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수성국민학교 전한승 어린이가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쏜 총에 맞아 목숨을 잃게 되고요.
이 사건으로 수송국민학교 학생들은 거리로 나가서 부모 형제들에게 총뿌리를 대지 말라라고 외치며 함께 시위에 참여하게 되고 부패한 정권에 맞선 초등학생들에게 용기를 얻은 시민들이 함께 이 시위에 참여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4.19 혁명 과정에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희생되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한층 높아지게 됩니다. 또 이 4.19 혁명을 계기로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들어선 정권은 국민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4.19 혁명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시민들은 4.19 혁명에 맞서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질문 형식의 문제를 만들고 정답도 함께 과제 노트에 적어 오세요. 자, 문제의 수는 5개입니다. 그리고 예시는요. 4.19 혁명의 원인과 결과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정답은 무엇이다라고 과제 노트에 정리해서 오시면 됩니다. 네, 오늘 4.19 혁명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